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1개 주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오늘 1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급증세로 앞으로 수주일 새 LA 카운티 병원의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LA 카운티가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카운티 내 해변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LA 카운티를 비롯해 가주 내 7개 카운티의 술집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는 8월 18일부터 학교를 재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의 20%와 직원의 30% 이상이 학교 내 실내 수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도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미시간주의 한 대학가 술집에서 무려 85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여름방학철을 맞아 가족들과 모국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들이나 유학생들의 귀국 행렬로 최근 한국행 항공권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데이빌 류 LA시 의원이 최근 부패 스캔들과 뇌물 공여로 체포된 것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고 LA시 의회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의 환기성을 환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흑인 인권을 외치며 행진하던 시위대에게 총을 겨눈 백인 남녀의 영상을 공유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위대가 20일 넘게 점거를 하고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농성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추진이 위헌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한 환경단체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에도 미국 등의 경제 지표가 양호한 데 힘입어 큰 폭으로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오늘 1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급증세로 앞으로 수주일 새 LA 카운티 병원의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9일 10만 772명을 기록하며 10만 명 선을 넘었습니다. 하루 새 추가된 확진자 수는 2,903명으로 3,000명 선에 육박하면서 이를 확진자 수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확진자 수 급증세는 늘어난 테스트 때문이 아니고 지역사회 내 감염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 수는 1명 이하에 그쳤지만 6월 초 들어서부터는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 수는 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확진자 1명당 평균 3명이 전염되던 팬데믹 초반의 수치에 비하면 적은 것이지만 지금은 이미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라 전염되는 주민 수도 눈 깜짝할 새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국은 카운티 주민 140명당 1명꼴로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주 주민 400명당 1명꼴에서 급증한 수치입니다. 바이러스의 급 확산세로 LA 카운티는 그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경제 재개 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 LA의 카운티 병원과 개인 병원들의 병상이 곧 소진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확진자 수 증가세가 이대로 지속되면 앞으로 2, 3주 내에 카운티 병원의 병상이 소진되고 중환자실의 병상도 7월 중으로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LA 카운티의 병원은 현재로서는 환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들이 앞으로 수주일 새 병원에 입원한다고 가정하면 병상이 모자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도 병상 부족에 직면할 경우 병원은 예정된 수술 일정을 미루거나 회복 중인 환자를 빨리 퇴원시키는 방법
혹은 일반 병실 외에 응급실이나 회복실 등에도 병상을 들여놓고 그동안 닫혀있던 병동을 오픈하는 방법으로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메모리얼 연휴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LA 카운티의 술집이 막 문을 연 지난 20일에는 50만 명의 주민들이 술집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국은 지난주에 단속 결과 LA 카운티 내 술집 중 49%, 또 식당 중에는 33%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술집 종업원 중에 54%, 그리고 식당 종업원 중에 44%가 마스크나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28일 LA 카운티를 비롯해 가주 내 7개 카운티의 술집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경제 재개 후 최근 가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일요일인 어제 LA 카운티와 프레스노, 임페리얼, 컨, 킹스, 산호아킨, 툴레어 카운티 등 가주 내 7개 카운티의 술집 영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산타바바라, 산타클라라, 벤추라, 콘트라코스타, 세크라멘토, 스테니슬로스 등 8개 카운티에는 술집 영업을 중단하도록 권고 조처했습니다. LA 카운티 술집 영업이 재개된 것은 지난 19일부터입니다. 주지사의 이 같은 조처는 경제 재개 후 남가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가주에서는 지난 메모리얼 연휴 이후 모임이 늘어나고 식당과 피트니스 센터, 미장원 등이 차례로 영업을 재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났으며 특히 젊은 층 사이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뉴섬 주지사의 조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는 8월 18일부터 학교를 재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학부모의 20%와 학교 직원의 30% 이상이 학교 내 실내 수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직 전면 실내 수업으로 진행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학부모와 학교 직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학교 재충전 그리고 테스트와 추적이 필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주정부와 로컬 정부가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완화됐던 LA시의 주차 위반 단속이 다음 달부터 다시 정상화됩니다. LA시 교통국 LA닷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일시적으로 완화됐던 주차 규정 위반 단속을 오는 7월 6일부터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전역에서 지난 3월 중순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거리 청소 시간대 불법 주차, 출퇴근 시간대 주차 제한 지역 주차, 버려진 차량, 등록 미갱신 차량, 로딩존 위반 차량 등에 대한 티켓 발부가 다음 달 6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단 주차 위반 벌금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연장해 이 기간 중에는 벌금 할증을 하지 않는다고 시교통국은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건강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가입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특별 가입 허용 기간을 4달 말인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가입할 주민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3월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이 기간 중 총 17만 5,030명의 주민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했습니다. 또 2020년 공식 가입기간 종료일이었던 1월 31일 이후부터 집계하면 신규 가입자는 24만 2,600명에 달합니다. 여름방학철을 맞아 가족들과 모국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들이나 유학생들의 귀국 행렬로 인해 최근 한국행 항공권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준형 기자입니다. 독립기념일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단체 여행 풍경이 사라지고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한국행 항공권 문의가 큰 폭 늘어났습니다. 스테이 앳홈 행정명령이 완화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됐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로컬 현지 여행보다는 한국의 친지를 방문하거나 장기간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방학이 시작되면서 유학생들의 한국행 항공권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3월과 4월에는 학기 중이었고 당시에는 한국행 비행기의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길 기다렸던 유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귀국 행렬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문제와 경제 위기로 졸업생들이 H-1B 비자 스폰을 받기가 더 힘들어져 한국으로 귀국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 같으면 여행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독립기념일 연휴가 오는 주말로 다가왔지만 경제회복 4단계로 분류된 여행업계의 영업 재개가 아직 허용되지 않은 데다 한인들도 아직 단체 여행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라 로컬 단체 관광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로컬 관광이 휴지기를 맞으면서 수요가 늘어난 한국행 방문객의 경우 아직도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단기 여행보다는 친지 방문, 장기 체류 등의 목적으로 항공권을 예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호 관광의 신영임 부사장입니다. 저희가 대한항공 6등이고 하니까 제일 많이 파는 데고 항공전화는 아직 많아요. 서울 가는 티켓만 난리죠 지금. 자가격리해도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만 난리고 다른 거는 지금 올 스탑이에요. 서울 가는 전화가 제일 많아요. 100통화 와요 100통. 3호 관광사 측은 여행업계의 영업 재개가 허용된 후에 대비해 개인 여행 코스 혹은 좌석이 넓은 대형 버스를 이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단체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와 소그룹 여행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재개 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면서 경제재개 플랜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추세라 관광업계의 경제재개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업계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코로나19 구제 경기 부양법에 따라 개인당 최대 1,200달러를 받는 연방정부 현금 지원금 배부가 시작된 가운데 민족학교가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유튜브 영상 2종류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족학교가 제작한 첫 번째 영상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할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서류 미비자 경기 부양금 수령 가능 여부를 분석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IRS 세금 보고법과 세금 보고 서비스인 터보택스를 이용한 간단한 세금 보고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화 문의는 323-937-3718로 하면 됩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카운티 정부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에 LA 카운티 내 해변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카운티 제니스 슈퍼바이저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오는 금요일인 7월 3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6일까지 LA 카운티 해변가를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일 환자 수가 3,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해변가와 피어, 해변가의 자전거 도로, 해변가 주차장이 이에 따라 모두 폐쇄됩니다. 데이빌 류 LA시 의원이 LA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A시 의회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전달했습니다.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이 한인 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호세 후이자 LA시 의원이 최근 부패 스캔들과 뇌물 공여로 체포된 것을 계기로 29일 데이빌 류 LA시 의원이 LA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A시의회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이 자리에는 30년 전 LA시의회 개혁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마이크 우 전 LA시의원이 동참해 기존의 틀을 바꾸는 건 항상 쉽지 않지만 이제는 LA시의회가 바뀌어야 할 때라면서 데이빌 류 시의원이 주도하는 LA시의회 개혁 방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데이빌 류 LA시의원은 더 이상 LA시의회의 부패를 방관할 수 없다며 LA시의회는 시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며 돈과 권력을 위한 정부가 아닌 시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일이고요. This is something that is unforgivable. 시카고, 뉴욕 벌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샌프란시스코도 이거 하려고 생각 중이고 우리 LA에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전에부터 신청해가지고 커미티에서 히어링 받을 거고 It's gonna come for a vote.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직도 우리 LA시에서 needs more systemic reform. 그래서 이번 여름 reform measures 더 신청할 거예요. 데이빌 류 시의원은 지난 5월 시의회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LA 액트 개혁 방안을 상정했으며 30일 LA 시의회 모임에서 안건에 오르게 됩니다. 데이빌 류 시의원은 2015년 에틱스 리폼 법안을 상정해 4년 만에 통과시키는 등 LA 시의회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이 지난 26일 금요일 타운 내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37회 연례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한인 학생 15명에게 각각 $1,5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은 지난 37년 동안 매 LA 일원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 입학 예정자와 대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은 당초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올해는 장학금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15명으로 장학금 수혜자를 늘렸습니다. 류동목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 회장입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했어요. 그래서 지원자 수가 얼마냐면은 82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 82명을 유명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도 많고 또 진짜 학생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도 너무 많아서 이제 우리 종지를 모아보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펀드레이징을 좀 더 해서 이것을 사람 수를 좀 더 늘릴 수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펀드레이징을 더 하게 됐는데 마침 회원 중에서 한 분이 또 여기 대해서 크게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10명에서 15명으로.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의 김춘식 장학위원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잊지 말고 계속 전진해달라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한인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수여식 행사는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과 장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가며 열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미시간주의 한 대학가 술집에서 무려 85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NBC 방송은 미시간 주립대학 인근 술집을 방문한 8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시간주 잉엄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2일에서 20일 이 술집을 다녀간 14명이 23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흘 만인 지난 27일 환자는 모두 85명으로 늘었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 대부분은 18에서 23세 사이로 무증상 환자도 20여 명 있었다고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령 해제 이후 젊은이들이 많이 찾은 술집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맞아떨어진 사례입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이 술집은 재개장 당시 직원 안전 지침과 테이블 간격 두기 등을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너졌고 결국 집단 발병에 온상이 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개장 당시 술집 현장을 찍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됐는데 입장을 기다리는 젊은이 대부분은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았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안내문도 무시했습니다. 이 술집은 자체 성명에서 평소보다 손님을 절반만 받기로 하고 문을 열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몰렸다면서 매장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에게까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술집은 코로나19 환자가 대량으로 나오자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도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전망했습니다. 뉴욕주 지사는 확산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백악관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대표격인 파우치 소장은 70에서 75%의 효험이 있는 백신이 개발돼도 집단 면역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의 부정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접종을 꺼리거나 무용론을 주장하는 운동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CNN의 5월 여론조사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이 싼 값에 대량으로 보급돼도 맞겠다는 응답자는 66%에 그쳤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개발 전엔 주요 억제 수단이 감염자 접촉자 추적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깝게 모인 것에 대해 재앙의 조리법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the president doesn't have to pass a piece of legislation, doesn't have to call the Congress.
just sign an executive order saying wear a mask.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요지부동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It's his choice to wear a mask. It's the personal choice of any individual as to whether to wear a mask or not. He encourages people to make whatever decision is best for their safety.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적 정체성의 상징이 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한 확산세로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 의원들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문이지만 마스크 착용을 등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간접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스크가 단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다른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고 일부는 마스크 착용 주장을 피했다고 한 뒤 코로나19 감염이 매일 기록적 수준으로 치솟자 이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주 당국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길 권장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없다면 마스크 착용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5월주의 구호가 들어있는 영상을 리트윗했다가 논란이 일자 3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대선 판세가 불리해지자 인종 편가르기로 새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은퇴 노인들이 많이 사는 빌리지스에서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골프카트를 타고 가던 지지자가 구호를 외칩니다. 화이트 파워는 백인의 권력을 뜻하는 말로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시위에 자주 등장하는 구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영상을 리트윗하고 빌리지스의 위대한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리트윗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상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한 영상은 올린 지 3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 파워란 구호를 듣지 못했다며 단지 지지자들의 놀라운 열정을 봤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일어난 흑백 인종 간 유혈 사태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백인 우월주의를 편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보다는 분열적 태도를 고수하며 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인종차별주의가 지지자들을 모으긴 하겠지만 오히려 중도층의 지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인권을 외치며 행진하던 시위대에게 총을 겨눈 백인 남녀의 영상을 공유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날 백인 우월주의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의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또다시 자극적인 영상을 리트윗한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눈 한 남성이 저택 주변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옆에 있던 백인 여성도 시위대의 권총을 겨눈 채 무언의 압박에 동참합니다. 30초 분량의 영상은 현지 시간 2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촬영됐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흑인 인권 보장과 경찰 개혁을 요구하며 행진하던 중이었습니다. 백인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시위대가 자신들의 사적 공간에 침입해 무장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증폭됐습니다. 왜 올렸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백인 부부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전날 백인 우월주의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의 영상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의미를 축소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Hear that particular phrase when he tweeted out the video, and listen to the video before retweeting it. He did, and he did not hear that particular phrase.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트윗을 잇따라 올린 배경에는 지난 20일 털사 유세 흥행 참패 뒤 초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론 등에 휩싸이면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도 벌어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임 대통령으로 끝날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부쩍 트윗을 통해 침묵하는 다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인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 불리한 국면을 타개해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추진이 위헌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한 환경단체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주에서 국경장벽 건설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4개 환경단체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물다양성센터, 동물법률보호기금, 야생동물보호협회, 남서환경센터 등 4개 단체는 정부가 국경장벽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장벽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건설 과정에서 공공보건, 환경, 사유재산권, 원주민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으며 의회 개입 없이 관련 법률 적용을 임의로 유보하면서 건설을 강행한 것은 상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시위대가 20일 넘게 점거하고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농성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이날 새벽 시위대가 점거한 시내 캐피톨 힐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버뷰 메디컬 센터는 이날 오전 한 사람이 부상한 채 이 병원에 실려왔고 15분 뒤쯤 또 다른 1명이 시애틀 소방서 응급요원에 의해 실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남성은 병원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인 14살 소녀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총격 사건 전 시위대가 만들어 놓은 임시 바리케이트 주변에서 흰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몇몇 사람들이 이 차에 총을 쐈고 이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 같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희생자들의 신원이나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여야가 21대 상반기 원 구성을 놓고 한 달 가까이 대치를 벌인 끝에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통합당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멈춰섰던 국회가 드디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입니다. 하지만 막판 협상이 결렬되며 본회의장에는 여당과 다른 야당만 입장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3차 추경 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내 직장에 기업의 존폐에 떨고 있는 국민들, 더 이상 국회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의장은 오늘 이러한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35년 만에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습니다. 국회 부의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온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에 선출됐고 예결위원장은 정성호, 국토교통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 뽑혔습니다. 또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삼선의 박광원 의원이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당 몫의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부하면서 내린 선택이었다며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 야당과 재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통합당이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자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6월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통합당은 이미 여야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상황에서 일부 상임위를 가져오는 건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의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백보 양보를 하더라도 나누어서 하는 것조차도 되지 않은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 잡기 이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모두 차지한 여당은 책임 정치를 앞세우며 전국의 주요 이슈들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계를 내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상임위 구성을 마친 민주당이 3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3차 추경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통합당은 추경심사 참여에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번 주 안에 3차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곧바로 추경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롯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며 3차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곧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쉴 틈도 없이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겁니다. 보통 추경안 심사는 정부의 제안 설명 이후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그리고 자료 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각 일정별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입니다. 늦어진 만큼 예결위와 상임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밤을 새우더라도 3차 추경은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당초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던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구성 이후 태도를 바꿨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 추진에 반대하는 데다 추경 심사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35조나 되는 돈을 일주일 만에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그저 국회가 통법부고 거수기입니까?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과 3차 추경 심사에 이어 공수처를 오는 15일에 반드시 출범시키기 위한 후속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곧 의회 독재라며 통합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오늘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된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3차 추경 심사는 지난 4일 정부안이 제출된 지 25일 만에 시작됐습니다. 전체 심사 기간은 길어야 5일 정도.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현재 삶은 달걀 다이어트가 미국에서 빠른 체중 감량을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개발자는 저탄수, 저칼로리 식사법인 삶은 달걀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단 2주 만에 25파운드, 11kg까지 감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삶은 달걀 다이어트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 양질의 단백질, 전분이 없는 채소, 저탄수화물, 과일과 함께 하루에 3회 이상 완숙된 달걀을 먹는 식사법입니다. 기사에선 삶은 달걀
달걀 다이어트의 장점으로 체중의 빠른 감량은 물론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시력을 보호하며 뼈, 머리카락, 손톱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섭취가 허용된 음식의 종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삶은 달걀 다이어트는 식사 때마다 특정 음식의 섭취만을 허용합니다. 아침엔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같이 전분이 없는 채소 한 접시, 자몽 등 저탄수화물 과일 1회 분량, 삶은 달걀 2개를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점심 저녁엔 전분이 없는 채소, 삶은 달걀 또는 닭고기, 생선 등 단백질 식품을 소량 섭취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삶은 달걀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이 필수적이진 않지만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빠른 걷기 등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면 당연히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은 달걀 다이어트는 얼마 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요? 해당 매체는 한 번에 몇 주 동안만 지속하도록 조언합니다. 아울러 다이어트 종료 후엔 규칙적인 식단에 다시 익숙해지도록 돕는 전환기 식단이 추천됩니다. 삶은 달걀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가 없는 음료는 마셔도 됩니다. 물과 무가당 차, 커피가 여기 포함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피망, 애호박, 토마토 등 채소, 레몬, 라임, 오렌지, 수박, 딸기, 자몽 등 저칼로리 과일은 권장식품입니다. 코코넛 오일과 버터, 마요네즈 등 지방 음식은 최대한 적게 섭취합니다. 마늘, 바질, 강황, 후추, 로즈마리, 오레가노 등 허브와 향신료도 추천됩니다. 무지방 우유와 저지방 요구르트, 치즈 등 저지방 유제품도 허용됩니다. 삶은 달걀 다이어트 중 피해야 할 식품은 녹말이 든 채소인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등, 또 곡물, 빵, 파스타, 퀴노아, 메밀, 보리 등과 고탄수화물 과일인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건조과일 등입니다. 탄산음료 등 설탕이 첨가된 음료, 달거나 짠 과자, 냉동 식사,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도 삶은 달걀 다이어트에서는 금기식품입니다. 식사 사이 간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에도 미국 등의 경제 지표가 양호한 데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580.25포인트, 2.32% 급등한 25,595.8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4.19포인트, 1.47% 오른 3,053.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16.93포인트, 1.2% 상승한 9,874.1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요국의 경제 지표가 일제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부양책도 주가 상승을 거들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업종이 오른 가운데 산업주가 3.19% 올랐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2.04%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3.1% 오른 39.7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17% 상승한 41.50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제2의 셧다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회복 기대가 높아진 것이 덩달아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주말 사이 발표된 중국의 5월 공업이익은 전년 대비 6% 증가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금값은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05% 오른 1,781.2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6월 29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과 같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수요일인 모레까지 계속되다가 목요일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기 시작하면서 좀 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0도, 63도, 벨리와 인랜드 댐파
밤하여 지역 83도, 5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6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한국은 전국에 소형 태풍급 장맛비와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4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